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10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는 편곡줄 하나 골랐고요. 오늘 한 가지 사안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주위에 그 외에 이제 하루 이틀간 눈에 띄었던 내용들을 같이 엮어보려고 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것도 전작권 복원을 협의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자, 기존에 뭐 양국 간의 차관급, 국방 차관급, 한미 안보 협의회 같은 게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꼴로 있어 왔는데, 그게 이번 12일에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는다라는 보도가 엊그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규백 장관의 출장은 그걸 가운데 딱 끼우고 있어요. 10일부터 14일까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관급이 가니까 상대방 장관급을 만나겠죠. 그 외에 상당히 긴 출장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일이라는 것은 또 처음 가는데. 자, 14부터 15.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을 출장 가는 날이죠. 왜 그 앞에 가느냐. 그리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간다는 이야기를 왜 안 했냐. 이 지금 전작권 복원 관련된 이야기가 MBC 뉴스 기준으로 3일 연속 기사를 탄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안규백 장관이 안 가는 걸로 돼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올라탔을 수도 있어요. 전작권 전환이라는 부분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남한 정부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한 정부에 대해서 군사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 그럼 남한을 통해서 장난을 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북미 종전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쌍방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중 핵심적인 건 뭐냐?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간단해요. 뭐 금융 제재부터 모든 그 제재를 다 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풀면 되는 거고, 그건 이란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북한의 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두 부분에 대한 신호가 지금 거의 무르익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출장에 앞서서. 그래서 조금 앞질러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번에 전작권 복원에 합의한다. 최소한 약속을 한다. 언제 하기로. 이런 식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만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안규백이 이번에 미국을 간다. 전작권 복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것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만남에서 북한 문제가 반드시 거론된다. 종전 문제가. 그것은 제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언론 보도가 핵심을 일부러 피해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왜 몇 가지 핵심 낱말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앞뒤로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 예. 자,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부드러운 걸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철쭉인지 진달래인지가 물가에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북부지방에 아직 피어 있나요? 높은 고산지대는. 여기는 고산지대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물가에 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월성 계곡을 갔습니다. 월성 계곡 남덕유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고, 북쪽으로 덕유산 본산에서 덕유산 본산하고 남덕유산은 몇 미터 차이 안 납니다. 높이로 따지면은. 무주 쪽에 있는 덕유산 본산에서 내려가서 이루는 개천이 무주 구천동입니다. 그거는 무주 쪽으로 가서 아마 섬진강으로 들어가든가 그럴 거예요. 그거는 섬진강이 아니라 금강이죠. 예. 남덕유산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는 이 물은 이제 거창을 거쳐서 그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낙동강으로.
합천을 거쳐서 이 계곡인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지만 제가 어릴 때 여기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들은 데는 뭐 다 비포장이었어요. 다 비포장이었고 외진데예요. 여기도 해발이 한 5, 600m 이제 인도 되는 것 같더라고 이 계곡이. 그래서 가볼 생각은 없었고 이게 뭐 고사리 꺾으러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창 읍에서도 한 2, 3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고립된 지역이었어요 과거에는. 네. 여기가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길이가 한 6km 정도 되는. 그래서 오늘 거기를 가봤는데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그 여수에서 오신 분을 만났거든요. 위에서 차를 세워놓고 황점이란 곳에서 북쪽 그 산 쪽의 출발점이에요.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인데 거기서 이게 이제 군 버스를 타고 다시 올라갈 요량으로 계신 건데 저는 이제 반점 코스를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차로. 그래서 뭐 버스를 기다리는데 좀 혼란스러워 하셔서 그냥 제가 태워드리겠다. 뭐 5, 6km밖에 안 되니까 하고 이제 했던 계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산 계곡을 오시는 분들은 뭐 피서도 있고 밑에 펜션도 많은데 이 트레킹 코스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손대지 않은 아름다운 계곡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트럼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시간 토요일 새벽에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 이래놓고 정작 토요일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밤에 온다. 다음 때로 온다. 이거는 거의 트럼프의 행동이 뭐랄까 더 이상 이제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계속 어떤 자본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다. 2007년 금융위기인가? 그리고 2010 몇 년도에도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죠. 그때 뭐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 아마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가 그거예요. 엄청나게 큰 인출이 한 방에 발생했어요. 그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이 은행이 몇 개 넘어갔죠.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번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때 오바마 시절에 2007년인지 2010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위기가 발생해서 이런 재발을 방지하자 하면서 월가에 있는 금융가에서 큰 손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어요. 오바마가. 그때 보도가 뭐라 나는지 아십니까? 안 왔어요. 오바마가 개무시당한 겁니다. 그게 트럼프가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런 짓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인출을 정부가 제재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우리 한국은행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고 그거에 자기 돈 빌려간 사람의 퍼포먼스를 보고 채무자의 퍼포먼스를 보고 계속 내가 이 돈을 넣어도 될까 아니면 딴 걸로 갈아타야 되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유태계 자본이 대부분이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갈아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국가가 됐을 때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처럼 그렇게 시작했어요. 세계의 대부분의 국책은행처럼 중앙은행처럼 어느 순간에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컨셉이 됐거든요. 그게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돈을 모은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돈을 벌죠. 왕들은 탈탈 좀 더 빈털터리가 되거나 빚쟁이가 되거나 그 나라가 무너지면 그 돈들을 싹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가고 결국에는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온 거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2007년 지난 한 20년간 있었던 두 번의 금융위기에서 그런 거죠. 지금도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이거 다음 미국이다라고 계속 입지를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계속 갖게 되고 거의 이제 뭐 약간 모질한 사람처럼 하루에 그의 신뢰도가 10% 지금 깎이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지지율은 30%도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조만간 모닝 컨설트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래갖고 10월 11월 중간 선거까지도 못 버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오늘 이런 게 나왔어요. 나무호가 지금 뭐 사우디인가 들어가서 수리차 들어갔는데 정부 조사단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구멍은 없는데 미상 비행체가 선미를 타격한 게 확인이 됐다.
그런데 엔진룸에 불이 났다. 여러분 사진은 공개는 안 됐어요. 요거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네. 분명히 엔진룸에 불이 났다 그랬고, 그러려면은 뒷부분에 좌현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그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이란의 공격이라고 했으니까 구멍이 뻥 나고 그 얼음이 보이고 그 폭격의 여파 구멍이 나면서 내부에서 폭발을 해서 그 여파로 엔진룸에 불이 났다, 그렇게 해석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후입니다. 사진 안 보여줬다. 엔진룸하고 상관이 있나? 구멍이 안 나고 막기만 했다. 근데 불이 났다. 선장이나 선원들 인터뷰 왜 공개 안 하냐? 옛날 같으면 대번에 공개했을 텐데. 예전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만 여명의 작전 같은 거 할 때, 그게 생중계 하다시피 했잖아요. 이번에 왜 안 하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박자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 끄는 거죠, 시간. 네. 자, 안규백 장관이 전작권 전환 체계적 준비 속도 내는데 문제 없어, 이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오늘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틀 전만 해도 간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니까요. 똑같은 목적으로 가는 건데 그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게 만들어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이야기를 하는데, 큰 합의는 그들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알짜배기들은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과거에도 산자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들이 미국에 출장을 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갔죠. 캐나다에 간다 그러고 거짓말하면서 가고, 제 생각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번에 한번 거짓말하고 며칠간 갔다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행 간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 찍고 왔는데 그럴 리가 없죠. 며칠간 다녀오면서. 자, 그런 것들이 약간 삐걱대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전작권의 복원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간다는 것은 북한이 보기에도, 시진핑이 보기에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에서 손을 떼는구나라는 그런 의미 있는 행보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시금석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안 되면은, 전작권 다시 원래대로 계속 한다. 몇 년 있다가 한다. 그리고 예전에 전작권이라는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해준다라고. 노무현 나가고, 그 다음 됐을 때 연기됐죠, 계속.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이라고 이제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민기적거리고, 북미 종전선언 결국 물 건너갔죠. 트럼프 때 한번 물 건너가고, 바이든 때 한두 번 시도하다가 또 물 건너가고, 그럼 이재명 정부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느냐 하면은,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이 계속 집권할 때마다 전작권 문제는 계속 나왔어요. 이것은 계속 빌드업 되어 왔어요. 거꾸로, 현재 국민의힘 계열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계속 연기됐어요. 이거는 한쪽은 외세에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들이 빨갱이다.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때까지 그렇게 이해한 척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내란을 거치면서, 그때 또 내란 한 번 더 있었죠. 예. 문재인 때도.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에 이어서 다시 전작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 정부의 전작권 이야기를 가지고 빨갱이니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친다 하고 하느니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뀐 거고 빌드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딱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공을 들이지만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질 하늘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부터 가깝다. 자, 그래서 영규백이 과연 며칠 전에는 아니다 하다가 간다는 이야기가 없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 하루하루가 다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안규백이 갈 거였으면 안규백 간다고 이야기 나왔어야 돼요. 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번에 끝에 올라탔다. 그 사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란 세력의 싹을 다시 좀 그들이 힘을 결집시키면서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 눌러야 되는 것은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로 눌러야 돼요. 지금같이 누른 거는 뽀록뽀록 올라오고 선거철 되면은 뭐 요새 그런 말 많이 안 하지만 진보 진영 뭐 보수 진영 이래 하면은 거의 1대1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도 그런 결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란 세력은 살아남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걸 덮어서 누를 만큼 큰 이슈가 제공이 돼야 돼. 그게 이거랑 맞물려 있고 갑작스레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계속 넣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하루 전에 5월 9일 어제 나온 기사예요. 안규백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해거세스 장관 등과 회담. 5월 10일부터 14일. 이 부분 나오죠? 첫 미국 출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오냐 이게. 그것도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5월 8일까지는 간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5월 9일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출국한 겁니다. 볼까요? 이게 5월 7일 날 나왔죠.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이겁니다. 이게 차관급 미팅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하는 건데 전작권 전환 등 현안 논의할 것이다. 5월 12일에서 13일 워싱턴. 이때는 안 장관 안규백이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니까요. 이틀 뒤에 나타난 거예요. 5월 7일이면 지난 목요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왜 장관이 출장을 가는데 우리가 지금 뭐 관련자들 여러 명 따라가잖아요. 나흘이나 출장을 가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5월 7일까지 없다가 5월 9일 보도부터 나타났다. 뭐냐 이게. 이거는 뭔가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미팅에서 전작권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미팅에 상당히 중요하며 그것은 이란전을 끝내고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는 징검다리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간 선거를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뭐라고 할까 전 국민의 마음에 뭔가를 큰 걸 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나리오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안규백 출장 관련해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몇 가지 요긴한 정보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 2015년 전작권 복원의 조건 절차 합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그 감정 싸움 또는 기싸움 비슷하게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독일이 다시 칼을 갈고 일었을까, 일본이 다시 칼을 갈고 일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힘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묵은 때가 되다 보니까 살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친일 세력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는 그게 이제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들의 기본 컨셉이죠. 우리는 큰 나라에 기대지 않고선 살아날 수 없다.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다. 우리 지난 역사는 다 그렇게 기대온 것이었다. 큰 나라에 항상 기댔고 거기서 자주적으로 뭘 하려고 했으면 항상 큰 코를 다쳤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계속 펌프질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옛날 정치권하고 이제 또 그 뭐라고 할까 독재 세력들하고 결탁을 했을 때 국민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친일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는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다음 미국으로 바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내란을 멋지게 한국식으로 전 세계에 본 바도 없는 진짜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의 총화로서 충분히 비추어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니다.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가 맞춰주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고 시대의 흐름은 우리의 나라는 우리가 지켜온 것이다. 너희들 지켜온 게 아니고 너희는 빨대 꽂았다. 이제는 너희들이랑 껍질도 더 이상 우리한테 몸에 맞지가 않는다.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채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자존감이 엄청나게 센 민족이에요. 시킨 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자영업자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나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타협을 하는 거지만 그 타협의 긴장감이 이 세상은 누구보다 세요. 그걸 감히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 있겠다라고 빨대 꽂은 애들이 지금 놀란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의 입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10월 한미 안보 협의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잖아요. 금일 두 번 하는 셈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최소한, 이번에 5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는 거니까,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국방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일단 국방장관 선에서 합의한다. 이게 아마 거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국군이 혼자를 방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우리는 오이다, 국방력 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번 차관 미팅에서 미국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군 수뇌부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동북아에서 한국이 미국이 하던 방어 역할을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말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관장할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국방비 더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그 이야기를 얼마나 일본이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절대 안 하죠. 기시다가 한 짓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못 믿어요, 미국이. 우리도 못 믿고. 예,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건 핵심적인 거예요.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행 절차만 남았다는 것인데, 2028년을 목표로 하고, 금년에 승인이 되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이 승인이 이번, 안규백의 출장 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야지만 밥상이 차려지는 거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나갔어요. 이건 미국의 압박이라고 보기에는 시진핑과의 미팅이 너무 가까워요. 트럼프 간에. 이거는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예. 자, 이게 밑에 보면 최근에 조한 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가 있었다. 이거는 그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한미 국방장관 승인 절차를 금년에 하겠다는 거고, 미국의 이 이야기는 승인 절차를 29년에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MBC가 그걸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네. 기자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목표 연도, 실제 전자권이 돌아오는 목표 연도는 30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26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때까지 분위기도 미국이 거기에 존중해 준다, 그 뜻을.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이제 미국의 수정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빠지고 그 자리를 동맹국들이 대신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유럽은 알아서 해라고. 여기는, 중국과의 어떤, 접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고 그 자리를 누가 하느냐? 한국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기시다가 기를 쓰고 자기 주머니에 든 공깃돌 같은 윤석열을 만져가지고 별 희한한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큰 차이예요, 이거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이거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미국이 반대할 것인데 이거 이번에 합의부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판 지어내 가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뒤로 해야 돼요. 국민들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의견으로 낙착이 되면 이런 것은 안규백이 갈 필요 없고 나중에 조용히 국민 여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슬쩍 흘려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용납 못할 것을 우리가 공세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큰 차이예요. 자, 미국이 그때 그랬던 것은 뭐냐? 미국의 예외적인 반응이었고, 그것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이야기 나왔죠? 지난 기사 때 5월 7일 날 기사죠. 올가을 전자권 전환 목표 연도 협의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에 기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죠. 국방장관끼리 합의를 한 거고, 전자권 준비됐다.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거는 2028년까지다. 그거 구체적으로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는 북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또는 중국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확실시 됐기 때문에 안규백이 갑자기 갔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히 어느 단계에 올라섰다. 이미 고비가 넘어갔다. 지난 이제 금토일을 거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고비는 넘어선 것 같다고. 이제 실행의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AI 예전에 이제 그 브론슨이 했던 거를 제가 다른 바도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다가 요즘 AI가 잘 정리를 하는 게 찾았습니다. 있더군요. 4월 22일 날 그 이야기 했어요. 그때 까칠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북한, 이제 미국이 이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9년 2분기 우리로 치자면은 29년 1분기 그걸 요번에 우리는 합의하겠고 28년까지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사들을 종합한 거거든요. 이 보면 이제 연합뉴스 보도를 기초로 작성된 것 같은데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제공하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 되면은 2029년 2분기까지 한국에 전쟁이 생기면은 미국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북미 종전선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금년까지 해줄 것처럼 하다가 늘어진 거거든요. 2, 3년.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감정적인 처사예요. 이거는 미군 사령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트럼프가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말은 이번에 종전선언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원상 회복되는 분위기고 안규백까지 뛰어 올랐다. 갑작스럽게. 예, 이건 반대쪽에 다른 강한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규백이 이런 이야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안규백 이야기는 세계에서 들을 만해요. 자, 그가 국방장관에 오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미국과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이 좀 빠지고 지금 유럽에서 미군 전력이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 몸을 추리고 거기에 또 패권이 아니라 타격하러 간다는 신호예요. 거기서 독일에 대한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알아서 결정해라 이제. 당연히 러시아랑 다시 비즈니스 하고 가스 받겠죠. 유럽은 살아나겠죠. 가스 값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아세안에 우리 영향력 행사하고 필리핀, 베트남, 뭐 인도까지 지금 팔을 뻗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란도 당연히 우리한테 그들의 인프라를 확충시켜서 글로벌 새로운 어떤 무역 루트로 어느 거점으로 정착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 이게 뽀록이 났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자, 핵 추진 잠수함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핵 재처리와 농축까지도 이것은 이제 외교부 수주로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다 받은 거잖아요. 예, 이게 미국의 파트너고, 동북아에서 미 군사력을 대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또 실제를 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에 핵 원자로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또 차세대 원전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지금 고치덩어리인 핵 폐기물 재처리하고 농축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연료는 20% 이하죠. 그 시장이 곧 열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뭐 베트남을 가든 인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차세대 핵기술 협력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겁니다. 그걸로 곧 표준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죠. 이 동맹이란 말 자체가 동맹의 현대화,
동맹관계 재정립 이런 것 의미 자체가 뭐냐면 대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작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진다? 그거 아니죠. 또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남한의 영향력을 빼야죠. 미국도 다 빠져야죠. 그게 핵심 중 핵심이 전작권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인 종전선언을 꼬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협의는 많이 됐을 거예요. 전작권 정도까지는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의 급박스러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또 중요한 언급이 이거죠. 4월 30일 날 나온 언급인데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교훈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봉쇄를 풀면 이란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한 이야기인데 즉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작권 돌려주고 한국한테. 이게 협상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이게 협상 테이블에 서로 평평하게 앉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 제가 엊그제 봤네요. 미국 개미들이 몰려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직접 산다. 저는 해외 주식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아마 바로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여기 보면 뭐, ETF나 뭐 이런 걸 통해서만 살 수 있었다고 됐는데, 이제는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 자, 이거랑 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도 좋지만, 미국의 달러를 살리는데, 지금 달러가 대규모 인출 사태를, 트럼프가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채로 유지가 돼야 된다. 예. 그 상황에서 달러의 출구가 한국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에요. 즉, 이것은 미국이 그들의 미래를 한국에 베팅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국방력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몇 년 시간 지나면 아예 큰일 나요.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 앞선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세상의 판도가 바뀌기에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생산까지 하면서 바뀌기에는 금방 추격당한다. 그러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냥 중진국 수준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달러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고 미국의 자금을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금이에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자본가들이 바로 버릴 수 있죠. 미국이 힘들어지는 걸 느끼면. 지금 빚이 얼마인데. 그럼 전 세계가 다 그들의 자산을 미국 채권으로서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를 쓰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출구가 있어야 돼요. 출구. 정치적 희망, 출구, 문화적으로는 BTS 예를 들어서 그럼 정치적인 희망, 군사적 희망, 기술적 희망이 다 한국에 몰려 있어요 지금. 거기는 아마 벅찰 정도로의 어떤 투자붐이 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 실제적으로 커지지 않는데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거품을 살로 만드는 거. 예, 그 다이어트. 를 트럼프가 한국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안규백이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다가 갑작스럽게 전작권 협의하러 미국으로 간다. 트럼프의 방중을 코앞에 두고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 흐름에도 맞다고 봅니다.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내부의 주식시장을 이제 국제 수준에 소위 맞춘다라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신속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이에요. 달러 자금의 깔때기가 한국에 딱 꽂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류망은 물류망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거기다가 남북 소통, 북한의 투자처로서의 소통, 부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 북극 항로의 소통.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베트남 서기장이 중국 가서 철도로 중국과 베트남 연결된다라고. 그 말은 북극 항로와 이어지는 내륙으로도 항로가 철길이 교통망이 지금 꿈도 못 꾸는 동남아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한반도로 오고 연해주에 가서는 러시아랑 만난다. 그리고 베링 해협 지하로 해저로
터널이 뚫린다. 북미 대륙과 바로 연결된다. 촉 이거예요. 우리 이제 북극 항로만 보더라도 북극 항로는 북극 항로고 육상 루트도 똑같이 생긴다. 이때까지 구획이 다 무너진다. 그게 트럼프가 하는 일이에요. 그 핵심은 한국이고 남북 소통이 돼야만 그게 모든 게 가능하다. 베트남이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가 재미를 벌리면 북한과 연결이 되고 한국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러시아와 연결되고 미국과 연결되고 이겁니다. 즉 트럼프가 지금 꿈꾸는 것은 기존에 중국이 해왔던 1대1로를 포함하는 거예요. 1대1로 중국 1대1로 감히 잘라내지는 않겠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중국이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스케일이 달라요, 지금.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광훈이 미국을 가겠다. 트럼프 보러. 지금 이제 해외 출국 금지 상태인데 재판부에서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아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정광훈이 이 6.3 지방선거전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기미가 있다는 거예요. 힘 좀 보태서 모으면은 이재명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이재명도 그걸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정우 같은 사람을 지금 부산에 보내긴 했는데 대구 같은 것도 확실히 그게 되려면은 이거 이상간에 큰 게 모여야 돼요. 그래서 북미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단지 주식시장 화랑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뭐 해수부 부산 이전, HMM 이전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그 연장선에 남아 있거든요. 샤이 보수는 많이 없어졌겠지만 2번, 3번 연속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보 보수 그 나눔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형태로 전이가 아직 안 됐어요. 언론에서 많이 표현이 줄었지만 그러면은 이게 양자 구도로 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희석이 되면서 양쪽 끝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물론 지난번하고는 다르겠지만, 네, 압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압승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이재명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박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안규백이 이번에 이제 미국 출장은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큰 임팩트가 올 거예요. 엄청난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모든 게 하나로 한 그림으로 확 묶이면서 국민들 마음에 딱 다가서게 될 거거든요. 자, 이거 다케시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지난번에 안동으로 했기 때문에 안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이 이야기가 일본에서 먼저 나오냐? 며칠 전에도 뭐 한국 뭐 군수 한일 군수 협력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한 2, 3일 전에 그 이야기 나왔죠.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안규백이 나도 출장 간다 이번에 전작권 때문에 한 날짜랑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5월 7일 날 차관급 미팅, 국방부 차관급 미팅이 미국에서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전작권 전환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틀 뒤는 5월 9일에 안규백도 간다 나왔거든요. 5월 9일에 나온 뉴스잖아요. 그러면서 뭐 군사 협력 어쩌고 이야기도 같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일에 다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 수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규백은 안규백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큰 판이 넘어갔구나. 이러면은 예전에 이제 1월달에 이스라엘의 멜로니 총리가 왔을 때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파워가 급신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 남북 간의 소통을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없구나.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에요. 일단 여기가 경제가 커지게 되면은 일본 전 세계 다 어렵죠. 일본 자금도 이게 투자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손정희 같은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기 있는 제일 한국인들 그리고 제일 한국인을 노출시키지 않은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예, 일본에. 예. 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일본이 탈출하는 방식이다. 자,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기시다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그 피를 빨겠다. 허플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의 주도권을 내가 꿰차겠다. 미군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아시아판 나토에 내가 사실은 수장이다. 이런 컨셉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까지 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현재 바뀐 거죠. 이게 저는 안규백, 왜 같은 날짜에 안규백이나 갑자기
미국 간다. 전작권 협의하러. 장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는 미국 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냐. 이걸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랑 똑같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정사정이 없다라는 것이고 돌다리도 두 돌에 건너는 정도가 아니다. 내란 세력을 정조준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또 세계사적 흐름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들의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